안녕하세요. 친절한 금융, 쉬운 경제를 진행하고 있는 SNU 금융연구소의 정승호 소장입니다. 저희 친절한 금융, 쉬운 경제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파티를 통해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날 금융과 관련된 좋은 정보들, 실제와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고자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벌써 한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가 했던 주제 중에 주택연금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들 관심 있어 하셔서 그 내용을 오늘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장 큰 장점이 사실은 살고 있는 주택에서 거주를 하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제도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거부감이라든지 장단점이 제대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좀 많이 두려움 때문에 선택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대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작년 기준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좀 가입자 수도 늘었고요. 제도도 좀 많이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초기에 비하면 주택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연금액도 사실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그런 것들도 살펴보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세심하게 살펴볼 중요한 금융상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연금과 관련된 제도 변화 추이를 한번 슬쩍 보면요. 2007년 7월에 주택연금이 출시되어 가입 대상 주택도 6억 원에서 지금 현재 9억 원까지, 9억 원은 다주택자도 합산해서 9억 원이 미하면 가입할 수 있고, 그 이상이어도 한 세대 팔면 가능한, 뭐 이런 제도들의 변화가 있었고, 3종 세트라고 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있으신 경우에도 그거를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 방법이라든지, 사전 예약 보금자리론에 가입하신 분들도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대형 주택연금 1억 5천 미만은 좀 더 금리를 더 올려드리는 이러한 제도까지, 그리고 실거주 요건이 완화되어 전부 임대가 가능하다는 이런 제도들까지 전체적으로 좀 변화에 대한 추이를 말씀을 드리고요. 장단점 소개해 드리면서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택연금은 가입 대상은 부부 2명 중 1명만이라도 60세 이상이시라면 가능하고요. 부부 기준 주택 보유가 9억 원 이하 주택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합산가액 9억 원 이하 다주택자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비거주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기준 1억 5천만 원 미만 1주택 소유자만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대상 주택은 주택 중 실제 거주하는 한 채인데, 전세를 준 주택은 이거 좀 크게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전세를 준 주택의 주택연금 가입은 불가하지만 전세나 월세가 있으면, 그럼 보증금 없이 월세로 주고 있는 주택이면 주택연금이 가입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받고 있는 도중에 주택을 임대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집을 비우거나 거주하지 않게 되면 계획 종료 사유가 해당되고, 이런 것들은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인데, 일단 주택연금을 받으시는 것은 연령 중 부부의 연령 적은 나이 기준이고요. 집값은 시가를 반영하여 아래 순서,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부터 해가지고 감정평가에 대한 쪽까지 선수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연금의 월 지급액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나이가 좀 많으실수록 더 많이 받으시고요. 주택가격이 클수록 더 많이 받으시는 거다. 60세 기준 주택가격이 2억 원, 3억 원, 5억 원일 경우에 41만 원에서 103만 원까지, 70세일 경우는 2억 원은 61만 원에서 153만 원까지, 80세 기준 2억 원, 97만 원에서 244만 원까지. 최소 부부 기준 거주 생활하시는데 비용이 그래도 한 140만 원 정도는 돼 있어야 된다라고도 많이 통계 자료에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정도 충격이면 여기에 국민연금과 이런 것들을 감안하신다면 좀 가능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택연금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일단 평생 거주와 종신 수령을 국가에서 보증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평생 거주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그대로 생활할 수 있는, 내 커뮤니티가 있는 집에서 그대로 사시면서 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고요. 종신 수령은 부부 누구라도 종신 수령이 가능. 물론 소유권의 이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명의로 소유 주택의
소유가 되어 있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어머님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어 뭐 이런 것들이 좀 커버가 돼야 되겠죠. 안정성은 국가가 보증하고 세제 혜택도 드리고 있고요. 중도 인출, 중도에 만약에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 인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연금액은 감소하겠지만요. 자, 그렇다면은 단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단점은 아무래도 내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다 보니 보증 비용이 초기 1.5%가 있고요. 연 0.75%를 매월 나누어서 연 보증료를 내게 됩니다. 두 번째 제가 보는 단점은 주택 가격 상승 시에 대한 어떤 혜택은 없다라는 거고요. 연금 수령 시에 주택 가격이 아무리 오르더라도 혜택은 없고, 그 다음에 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 받는 돈이 일정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인플레이션을 통해 화폐 가치가 하락할 경우, 지금 현재 내가 100만 원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20년 뒤에 받게 되는 100만 원의 가치는 아무래도 지금 있는 100만 원의 가치보다는 훨씬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국민연금에 매년 뭐 이렇게 물가 상승을 감안해요. 받는 수령이 좀 더 증가되는 국민연금과는 좀 차별화된 부분이고요. 인플레이션 커버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하게도 뭐 개인이 달고 있는 개인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커버는 되지 않겠죠. 하지만 상가나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올려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상실감인 겁니다. 아무래도 집에 대한 상실감. 내 집을 평생 동안 준비해서 한 채 남겨서 가족이라도 남기고 싶고, 내 평생도록 남겨두고 싶었지만 그 집이 결국 국가에 넘어간다라는 어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상실감이, 일단 내 소유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담보로 제공하고 뭐 이렇던 부분이 좀 아무래도 단점으로서 생각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에 대해서 요즘 최근 개정이 되면서 좀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 상환용 주택연금의 인출 한도가 확대가 되어 현재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납입하고 있는 주택일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고, 주택연금에서 받으시는 금액이 바로 대출 상환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금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이자 부담도 줄고 또 안정적으로 내 집에서 살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의 좀 좋은 장점이 되지 않나. 거기에 따라서 예전에 인출 한도가 70%였었습니다. 그래서 60세에 3억 원짜리 주택이라면은 인출 한도가 8천만 원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그것이 1억 300만 원까지 좀 늘어났다는 거, 90%까지 인출할 수 있게 되어 내가 매월 납입해야 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세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자 부담도 덜고 연금을 또 받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연체료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장점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우스 쉐어링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일단 서울에서 좀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는데, 하우스 쉐어링이라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남는 방이 있다면 이 방을 젊은 청년층에 저렴하게 임대를 하여 추가적으로 금액을 받으실 수 있는 추가 소득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추가 소득적인 부분, 사회적 고립감, 아무래도 세대 간 같이 살게 되면서 고독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비용이 지원이 돼서 도배 장판된 비용을 지원받아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또 장점은 실거주 요건이 완화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의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요건이 완화되어 요양원 입소, 아니면은 뭐 주민등록 전출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자녀 봉양, 이사 등 이럴 경우에 실거주 요건이 완화되어 전부 임대가 가능하도록 되었고, 지속적인 주택관리 SH공사가 임대법을 통해 하게 할 수 있다라면 주택연금 플러스 임대소득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주택연금에 대한 제도는 계속 매년 바뀌고 조금씩 개정돼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에 대한 설정액은 사실은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가입을 고려하신다면은 좀 더 빠른 시간에 가입하시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내 주택 가격이 상승이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된다라면은 상승폭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연금을 가입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고요. 주택연금의 장점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평생 거주와 평생 지급을 국가가 보증한다는 것과 가입자 사망 시에 배우자에게 100% 연금 지급, 세제 혜택, 일정 요건 충족 시 재산세가 25% 감면이 되고요. 집값보다
덜 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자녀에게 상속이 되고 집값보다 더 받으신 경우에도 초과이익은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주택연금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신다면 좋은 제도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연금은 국가에서도 계속 장려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통계 자료를 보면 노인 빈곤층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나와 있는데 노인 빈곤층 특히 49% 정도가 빈곤층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생활하실 때 어려울 정도의 어떤 생활비, 최소 생활비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분들 중에서 25% 정도는 사실은 주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주택연금을 통해서 아까 했던 그 1억 5천 미만일 경우는 우대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생활비를 좀 충당하신다면은 노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구독하기와 그 다음에 추천해 주신다면은 저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친절한 금융 쉬운 경제는 통해 가지고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SNU 금융연구소의 정승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